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폐막했습니다. 국제적인 위상이 올랐다는 평가 속에 지속 개최라는 과제도 남겨졌습니다. 어제 청주 가경천에서 폭우에 실종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류로 변한 도심 하천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우수관이 재기능을 하는지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오늘 폐막했습니다. 106개 나라 3,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8일간의 열띤 경쟁에 울고 웃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를 알리며 불을 밝혔던 성화도 제의를 다한 뒤 꺼졌고 조직위 부위원장의 공식 폐막 선언으로 8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폐회를 선언합니다. 3,000명이 넘는 선수 사이 경쟁 끝에 20개 종목에서 689개의 메달이 주인을 찾았고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인 가이스프 기준 통합순위는 투르크메니스탄 1위, 대한민국이 2위, 몽골 3위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국제대회 시상식을 석권했던 미국과 유럽 등 서양 중심의 스포츠 무대에서 아시아권 동양무예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유도와 펜칵실라 등 종주국이 뚜렷한 종목도 낯선 선수와 나라들이 순위권에 들며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새롭게 이번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선수들로 인해서 조금씩의 그 순위 바꿈이 있었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는 2023년 예정된 3회 무예 마스터십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개최지는 내년 총회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후보 예상되는 지역에 그 WMC 팀들이 실무 회의를 위해서 갈 예정입니다. 3년 전 청주에서 열린 1회 대회와 달리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으며 출발한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지난 8일 동안 쉼없이 이어진 이번 대회는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번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3년 전 대회보다 관객이나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계속 이 대회를 이어가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106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 3년 전 1회 대회보다 참가 선수도 늘었고 세계적 수준을 갖춘 선수들과 해외 스포츠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회 기간 관객 수는 14만 명으로 6만 명도 되지 않았던 지난 대회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제 수준에 맞는 대회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국제적인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연맹에서도 만족을 했고 앞으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관객 동원 논란이 일었고 대회 기간 국제심판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한 선수단 이탈은 지난 대회보다 숫자가 크게 줄었지만 이번에도 발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두 차례 모두 충북에서 열린 대회가 앞으로 계속 열릴 수 있을지입니다. 如果呢，我们要让它成为是一个奥运式的一个运动赛会，就必须要有全部的积极运动项目来参与我们这个运动会。 지난 대회와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던 무예 마스터십. 올림픽처럼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대회로 만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어제 오후 청주 도심에 쏟아진 반짝 폭우에 고교생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고교생을 휩쓸고 간 도심하천은 폭우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돼 사나운 급류로 변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수심이 무릎 정도에 불과한 청주의 도심하천. 오늘 오전 물에 빠져 숨진 시신 한 구가 인양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어제 오후 4.5km 상류 지점에서 급류에 실종됐던 17살 남학생입니다. 물길을 따라 수색 작업을 벌인 경찰과 소방에 의해 15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가경천 하천변 따라가지고 수색을 실시했었습니다. 충북경찰청 헬기까지 동원이 돼가지고요. 수색하는 과정에
한 8시 반경 그때쯤에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처음 급류에 실종된 지점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돌다리를 통해 건너다니는 도심 한복판의 하천입니다. 평소 수심이 어른 발목 정도였던 유량은 둔치의 4분의 3 정도까지 불어나 사나운 급류로 변했습니다. 평소 이거보다 물도 조금 덜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나와봤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10이면 6, 7까지는 찼어요. 누군가가 둥둥 떠내려 간다는 내용의 신고 시각은 어제 오후 5시 15분. 폭우가 본격화된 게 오후 4시 50분이니까 불과 25분 만에 변합니다. 그 농촌 지면 같은 경우는 일단 침투되고 저류되는 공간이 있는데 도시는 그 다 포장 상태, 강우가 오면 그대로 일시에 유출이 일어나겠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어제 게릴라성 폭우는 딱 1시간 동안 50mm를 쏟아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어제 폭우에 도심도로 곳곳에 빗물이 역류하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2017년 청주 홍수 이후 시작된 침수 예방 사업이 재기능을 하고 있는지 태풍 링링의 북상을 앞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역류하는 빗물에 들썩이고 바로 옆 아스팔트가 바닥을 뚫고 나온 물에 의해 깨졌습니다. 기습 폭우에 도심도로 곳곳은 재기능을 잃고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바다가 된 인근 상가 건물은 오수관이 역류해 가게 바닥에 오수가 들어찼습니다. 음식 찌꺼기까지 같이 막 기름기하고 여기까지 그냥 넘어오는데 한 5분 사이에 여기까지 쫙 빠지더라고요. 비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제자리라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청주시는 40분 만에 48mm, 시간당 70mm에 맞먹는 폭우가 내려 일어난 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거기는 분리돼서 나가는 지역입니다. 일시에 강우가 도달됨으로 인해서 간만에 역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현재 청주 시내 우수관과 오수관 등 하수도 시설은 시간당 최고 72mm에 비해도 견디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하수도관 설계상 문제는 없다며 부랴부랴 정밀 원인 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침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하수가 침수되는 지역인지 정밀 조사하여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대홍수 이후 시간당 97.5mm의 비를 버틸 수 있도록 하수도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문제로 아직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북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충북은 내일 새벽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가운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에는 주의보로 격상되고 폭우와 함께 초속 25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 신우정 재판장은 충주교육지원청이 신명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본안 소송 선고 시점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징계 요구 등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사장 해임을 골자로 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법인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가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기관으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를 선정해 오는 11월부터 2년 동안 시행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충북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기관으로 충북대와 세명대 등이 있습니다.
친일성 발언을 한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가 추진되는 가운데 앞서 충북에서는 모두 2건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첫 사례는 지난 2008년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온 충주시 의원에 대한 소환 시도로 당시 서명 단계에서 법정 청구 인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2013년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던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됐지만 건립이 무산되면서 자진 철회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복되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경찰이 형사는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공권력 경시 현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피해 경찰관들에게 권장하기로 하고 9명의 현직 변호사를 소송 지원단으로 위촉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 사범은 지난해 302건으로 하루 평균 0.8건입니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축사 건축 허가를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